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골드클럽의 권윤규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펀트 조세열 전무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예, 안녕하세요. 엑스펀트 조세열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골드 선물 시장이라는 주제인데요. 우선 골드 선물에는 어떤 상품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골드 선물에 대한 상품 명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에 상장되어 있는 골드 관련 선물은 골드 선물, 이미니 골드 선물, 마이크로 골드 선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상품 모두 다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계약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0 트라이언스, 그다음에 이미니 골드 같은 경우에 50 트라이언스, 마이크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 트라이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틱 가치는 이제 10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장 월물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원래 선물이 미래 특정 시점에 이제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기로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정 시점을 표준화시킨 것이 이제 상장 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장 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연속되어 있는 뭐 만기들이 좀씩 틀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만기도 있고 그다음 먼 만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보관 비용, 그다음에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가까운 월물보다는 원월물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콘탱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공급 부족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더 비싸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금괴, 장신구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관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런 물량들이 바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콘탱고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유지 증거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좀씩 다 틀립니다. 스펙에서 보면 마진 부분을 보면 이제 상품별 증거금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지 증거금이 한 9,000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지 증거금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 되고 만약에 그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마진콜 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 유지 증거금이 항상 일정하진 않고요. 그다음 변동성이 커지면은 또 증가하고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또 감소하게 됩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게 골드 선물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되는 게 마이크로 골드. 그 다음에 이미니 골드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자금적인 면에서 크게 부담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골드 선물을 거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좀 그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단위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증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마이크로 골드를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시간은 이제 세 개 다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거래가 되고요. 썸머 타임에는 1시간씩 땡겨지게 됩니다. 골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그러니까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신구, 그다음 뭐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제 널리 쓰이고 있었었고요. 네.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금화 같이 이제 화폐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잘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도 잘 통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같이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도 많이 쌓이고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금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채굴을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됩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는 이제 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호주, 미국 뭐 이런 순이고요. 채굴을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양은 비교적 일정하긴 한데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기존에 그 뭐 갖고 있던 장신구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로 소비됐던 부분들이 다시 공급 물량으로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장신구, 그 다음에 산업용, 투자용, 그 다음에 뭐 중앙은행, 뭐 비축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만약에 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발발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출도 잘 안 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장신구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산업용 수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일정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변하는 게 이제 투자용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투자용 수요에 의해 가지고 가격 변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물적으로도 쓰이긴 하지만은 실물적으로 쓰이는 양들은 비교적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투자용 수요가 얼마나 많이 몰리느냐, 그다음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보유하면서 뭐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은 이제 뭐 갖고 있으면 이제 배당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채권은 뭐 이자를 또 지급을 하는데 금은 뭐 보유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보관비를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그렇게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 증가를 발휘하게 되냐면은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든지 돈이 또 많이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시기에 이제 그 가치를 보존시켜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 굉장히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그때 이제 금가격이 확 올라가가지고 한 1,800불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었고요. 네. 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면서 이제 2,000불까지 튀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수요를 볼 수가 있는데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월드 골드 카운슬이라든지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ETF가 어떻게 변동되고 뭐 얼마나 늘고 줄고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투자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뭐 이런 거를 줄어드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사게 되면은 ETF에서 반드시 현물 골드를 사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ETF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사는 양이 늘어나겠구나. ETF가 줄어들면은 거기서 사는 양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이제 장신구 같은 실수요. 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의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장신구 수요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장신구를 쓰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의 이제 내수 상황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항상 보유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을 또 사게 되면 또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팔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금 시장이나 아니면 가격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이제 요새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주식 시장과 골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골드하고 금하고는 네. 그 역의 상관관계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유동성이 이제 다 커지는 상황에서는 사실 금도 좋아지고 주식 시장도 좋아지긴 하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성장이 좀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식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성장 없이 유동성은 많이 풀린다 그러면은 금 가격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줄어든다 그러면 둘 다 안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식 쪽이 좀 더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성장이 안 나오면은 또 금 쪽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은 이제 그 역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크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식은 금이랑 역의 상관관계고, 네. 뭐 이제 유동성이 좋거나 주식 시장이 좋으면 금이 하락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뭐 둘 다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예,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금속 시장 1탄 골드 시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여러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귀금속 시장 2탄 실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